사물 인터넷 기반 복합 생체 신호 모니터링을 위한 플랫폼 기술 개발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의료원 주간연구기관 책임자인 문성환이 발표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 필요성, 제안, 그리고 추진 전략, 사업화 방안 순서로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세계 유례가 없이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30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노인 환자의 증가는 숫자뿐만 아니라 각 개개인 노인에게 치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으로써 건강보험 진료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60세, 70세 노인군에서는 이 기존의 심혈관 대사성, 위장관 질환,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고 발표자인 저 개인도 이미 고혈압 약을 먹고 있고 50견이 있으며 손가락 관절염, 가끔 식도역류 약도 먹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인층이 되면은 극소수의 정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환자와 정상을 구분하기가 힘든 모호하게 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매니저블 디지즈란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정상 악화는 되지 않으면서 치료는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정상 생활도 가능하며 평균 예명을 누릴 수 있는 병으로 대부분의 대사성 퇴행성 질환, 최근에는 신경퇴행성 질환과 암 질환도 포함이 됩니다. 연구 대상군을 선정함에 있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맺어진 결론이 매니저블 디지즈를 가진 엘들리 노인 인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한 이유는 이군이 가장 많은 의료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치료 예방이 집중이 됨에도 불구하고 치료 예방의 수능도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지기능 저하고 자기 동기화 부족으로 진료, 평가, 치료 지시가 무시되기도 합니다. 이런 환자군의 비침습적, 개인 맞춤형 착용 및 작동이 편리한 사물 인터넷을 쉽게 적용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 시스템이 저비용 고효율로 점령이 된다면 증가 추세인 고령층 의료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플랫폼 구축 이후에는 전령령군에 쉽게 적용 가능합니다. 정상 노화나 퇴행성 그리고 대사성 질환의 치료 예방의 과정을 보면은 진료를 받고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하고 투약 및 치료 지시를 받았을 때 2, 3주 후에 다시 내원을 했을 때 그 사이 과정이 완전한 블랙박스입니다. 오로지 환자의 기억력과 설문지, 진찰에 의존해서 치료 결과 분석, 수능도 판정을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이나믹하면서 인터랙티브 그리고 실시간 분석과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밀 의료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내세웠고 제4의 산업혁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스마트 밴드를 노인에 착용시켜서 운동을 유도하고 외출을 유도하여 우울증도 감소를 시켰고 자살률을 감소된 자료도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중증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 라이프텍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헬스케어의 국제 수준, 심화도, 정밀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임상시험이 등록되어 있는 clinicaltrials.gov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8월 말 현재 35개의 연구가 진행 중이었고 그 중에서 이 심장세동 조기 진단, 모니터링에 의한 뇌졸중 예방, 파킨슨씨병의 낙상 및 트레모, 단순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체중관리 프로그램, 슬관절 관절염 환자에서 신체적 활동성을 평가하는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술의 문제점은 이런 측정 범위 그리고 베리어블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 처방이나 전자차트의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 부족하고 병원, 환자, 의사, 정보를 걷는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재합니다. 특히 로 데이터를 딥러닝에 의해서 환자에게 피드백 혹은 예우를 제시할 수가 없었고 쉽게 그리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유비쿼트니스가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를 쓰며 유비쿼터스 디바이스 그리고 딥러닝에 의한 환자에게 피드백, 예우 예측 그리고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아이폰을 비교해보면 애플의 아이폰은 디자인은 유니크하지만 녹아 들어있는 모든 기술은 정부 주도 연구에 의한 테크노 오픈소스 그리고 패턴트 구입에 의한 기술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사 보유 고유 기술
그리고 타사 특허를 이용해서 상승 효과를 노릴 것이며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저비용 고효율의 이 건강관리 모델 디바이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 제안 개요입니다. 생체 신호, 생체의 기능 평가 모델을 대사성, 퇴행성, 노인성 만성 질환에서 경과 평가 모델을 개발할 것이며 이를 딥러닝 분석을 통해서 예측 시스템을 구현하고 이를 쉬운 시각화 효과를 만들기 위한 아바타 기술도 개발하며 포괄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적용 분야를 생각해 보면은 맞춤형 운동 처방 그리고 노인 질환의 위험 요소 관리도 가능하며 낙상의 위험도도 관리를 하고 이 모든 시스템이 병원 의료 기록 연계를 통해서 건강 관리가 가능하고 특히 낙상이 발생했던 경우는 응급 치료와 연계시킬 수 있는 분야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생리기능 평가는 현재 디바이스에서 측정 가능한 포토 센싱, 액셀러로미터, 자이로미터, 지오매그네틱 센서 등을 이용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 걷고 뛰고 자전거 타고 수영하고 또 자는 것뿐만 아니라 낙상의 위험과 관련해 있는 타임 아웃 앵고 테스트, 6m 워킹 테스트, 체어 스탠드 테스트도 측정을 해보면서 실제 액추얼 4를 인지할 수 있는지를 시스템 정교화를 할 예정이며 이게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되면은 임상 삶의 질 측정치인 ODI, SF36, EQ5D, 연관성도 증명해낼 생각입니다. 사업 목표의 기능적 세분화를 보면은 생체 신호 분석 모델을 퇴행성 만성 질환, 노인 질환에서 범위를 확립하고 실제 건강 노인군에서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며 측정된 모든 로 데이터를 딥러닝 예측 모델을 해서 인지 그리고 예우 제시 그리고 환자한테 피드백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고 센싱 가능한 모든 현 기술을 이용하고 앞으로 개발된 센싱 기술도 다 포괄하여 다양한 신체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개발해서 결국 건강 평가 정보 시각화 개발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현재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다 이용하고 실제 상품화 내지는 의료기술로 등록이 되었을 때 관리 운영 측면도 필요하고 특히 개인정보 보호, 트래킹 시스템이 심어졌을 때는 법제도적인 측면도 자문이 필요하며 나날이 발전하는 IT, HD 기술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이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운용되는 표준화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 및 핵심 경쟁력을 보면은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서양의학의 시작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질환과 환자의 치료 경험이 있으며 특히 연구주관자는 광범위한 임상 연구 실적, SCI 논문 120편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개발을 하는 마젤1 측은 응급상황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운용 능력이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출신의 개발자 출신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칩, 텍, 센스, 하드웨어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기반 예측 시스템을 개발을 위한 I'm 클라우드사에서는 역시 유능한 인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근로복지공단, 철도공사 등 공공 또 민간 분야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신뢰를 말씀드립니다. 혈액관절염이 있거나 허리 질환이 있을 때 진찰 진단 후에 여러 검사 후에 이제 기술 적용을 합니다. 환자가 그간 정상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장애가 있는지를 평가한 후 적극적인 치료, 운동 처방을 하고 나서 다시 기술 적용을 해봤을 때 보행거리가 늘어났나, 계단 이용이 증가를 했나, 수면 시간이 늘어났나, 운동량이 늘어났나를 치료 전후 비교를 하고 이를 전자 차트에 인테그레이션 시키고 역시 환자와 의사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사업 추진 전략입니다. 생리, 기능 활성도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퇴행성 만성 노인 질환의 범위를 확립하고 기능 평가 방법을 확립합니다. 2년차에서는 실제 개발된 디바이스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결과와 데이터 유효성 검증을 하겠고 3년차에는 소정 보완된 디바이스를 통해서 건강 노인군에서 건강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기술한 어려운 연구 내용입니다. 마젤완 전략은 디바이스 개발입니다. 온도, 압력, 가속도, 관성, 지오마그네틱 센서를 충분히 이용해서 환자에게 얻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최대한 얻을 것이며, 이 시제품을 2년차 때 개발하여 실제 환자한테 적용하고 아바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3년차에서는 건강평가 정보를 더 세련화, 고도화하겠으며 1, 3년차 전부 디바이스의 상품 전략도 수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슬라이드로 요약을 했습니다. 아임클라우드는 빅데이터 기반 딥러닝 분석 플랫폼 개발입니다. 특히 1년차에서는 생체정보, 생리 활성도, 데이터 마이닝 기술 연구를 할 것이며, 2년차에서는 분산 병렬 처리 기반 딥러닝 학습 및 인식 처리 소프트웨어를 구현해서 자가학습, 그리고 예후 예측, 그리고 환자한테 피드백이 가능한 고급 정보를 양산하고, 3년차에서는 가중치 계산, 알고리즘 개발, 개인별 맞춤형 생체정보 검색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자세하게 기술한 아임클라우드의 사업 추진 전략입니다. 이렇게 1년차에는 주로 핵심 기술, 그리고 환자군 정의, 그리고 디바이스 개발, 2년차에는 정의된 환자군의 딥러닝 프로세스와 개발된 디바이스를 실제 적용하여 자가학습, 그리고 예후 인지, 피드백이 가능한지, 그리고 3년차에는 시스템 고도화 검증 작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하기술단이 주로 임상시험 관련 사업비가 대부분이고, 마젤과는 디바이스 개발, 아임클라우드는 역시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처리 관련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 활용 방안입니다. 의료 면에서는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젊은 층, 그리고 개인별로도 일상생활 생리 활성도를 분석할 것이며, 특정 질환 예방을 위한 치료용 모듈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혹시 개발이 성공적이면은 전문 운동선수 육성에 필요한 이런 운동량, 특정 근육 강화, 자세 교정 등을 제시할 수 있는 디바이스도 개발할 것이며, 홀바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다면은 고난도의 기술, 그리고 체력이 필요한 이런 경찰, 군인, 소방관, 인명구조원 훈련용 디바이스도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구체적 사업화 방안으로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특히 의료기관과 환자한테 맞춤형 모듈을 수주를 하여 개발한 다음에 가령 수술 후 재활 프로토콜을 개발을 해요. 특히 척추 인공관절 수술 건수가 한 24만 건 정도 진행됩니다. 그 중에 한 30% 적용을 시킨다면 환자한테 대여하고 모듈을 개발하고 데이터 해석 전송을 시켜줘서 병원 측에서는 원격 진료 수가가 발생할 것이며, 우리 산업 측에서는 건당 3만 원 정도면은 한 연간 21억 원의 매출이 달성됩니다. 대사성 질환의 적용 범위를 넓혀보면은 특히 당뇨 고혈압 환자 조절을 위한 여인데, 이때는 훨씬 기술적으로 쉬운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은 당뇨발 예방을 위한 압력 센싱 신발창까지 추가를 하여 연간 중복 포함 한 700만 명, 승복을 빼면 한 700만 명의 당뇨 고혈압 환자가 있습니다. 역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대여, 모듈 개발, 데이터 해석 전송, 피드백 이런 시스템을 한다면은 산업 측에서는 30% 질환 환자를 적용하면 한 연간 600억 원, 만일 이게 아주 비용 효율적 방법이라고 증거가 확립이 된다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다면 연간 한 1,400억 원의 매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화 제안으로서 플랫폼 사업화 후에 이제 추적 관찰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특히 통계학자, 의료경제학자와 협업을 해서 지속적인 환자 생활의 질 증가, 합병증 감소, 또 의료 이용률 감소, 또 의료비 감소를 증거로 확충해서 이런 데이터를 의료기관과 국가에 제시를 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이루고, 국가적으로도 저비용, 고효율 질환 건강관리 모델을 증명한 다음에 이런 우수한 모델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방법도 수출 계획도 있습니다. 이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